안녕하세요. 돌아온 바이올린 꿀팁!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댓글로 받았던 질문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튜닝하는 거. 튜닝을 이렇게 D 마이너로 할 것이냐, D 메이저로 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건반 악기에서 장삼도 하고 손가락으로 현을 음정을 조절하는 장삼도의 간격하고 조금 다른 거 아세요? 봐봐요. 이게 한 음씩 짚어서 내는 건반 악기에서의 파샵과 라하고 이 바이올린처럼 손가락으로 직접 짚을 수 있는 파샵과 라하고 조금 틀려요. 원래는 이게 맞는데 실제로 화음을 냈을 때는 음정이 안 맞았을 때 미세하게 불협화음 떨리는 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파샵을 이 파샵 두 번째 손가락을 조금 낮췄을 때 완벽하게 공명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반에서 짚었을 때 파샵하고 라의 간격하고 이 손가락으로 직접 주무르는 악기 현상에서의 파샵과 라의 간격하고 같이 그었을 때는 이렇게 조금 파샵을 낮게 짚어야 사실은 완벽하게 맞더라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들리시려나? 이렇게 한 음씩 짚었을 때 이거하고 이게 한 음씩 짚었을 땐 맞는데 이걸 같이 그었을 때는 이것보다 파샵을 좀 낮게 짚었을 때 겹음상에서 그 불협화음의 떨림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래서 한동안 독일에서는 이 D 메이저로 라선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라선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라만 해서 맞출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같은 파샵도 라샵과 장삼도일 때와 그러니까 장삼도일 때와 단삼도일 때 그 미세한 간격이 같이 그었을 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예민하지만 연주할 때는 예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팁을 드리자면 사람이 듣는 거는 사실 한꺼번에 듣는 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 라와 라 간격 사이에 그 악기가 튜닝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도 체감 온도가 있고 실제 온도계로 쟀을 때의 체온기가 나타내는 그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로디 상에서의 그 전 음과 그 다음 음의 간격에서의 그 음정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 공연을 하게 되든 어떤 악기나 어떤 성향의 연주자와 갑자기 하게 되든 또는 연주자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틀려요. 그렇게 되든 상관없이 굉장히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꿀팁이 돼서 그나마 고른 퀄리티로 연주할 수 있는 저한테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어떤 생각의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D 마이너, D 메이저 어떤 걸로 튜닝을 하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악기의 튜닝보다 또는 이 피아노, 내가 내 연주를 반주해주는 피아노의 그 악기 튜닝. 가끔 이게 조율이 안 돼 있다고 막 연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안 좋으면 정말 저도 힘들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멜로디에서의 레와 미, 레, 미, 그리고 미에서의 솔, 미에서의 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멜로디상의 이음에서 그 다음 음으로, 그 다음 음에서 그 다음 음으로 이 연결되는 음정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연주할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또 다른 대비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바이올린 꿀팁 잠깐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늘 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스케일을 얼만큼, 언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악파리로 연습을 할 때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아시죠? 홍종욱의 7막 7장 이런 것처럼 뭐 밤새면서 공부하고 누군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이런 카더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심 벤게로프라든지 선생님을 바꿨을 때, 교수님을 바뀌었을 때 막 한 하루에 8시간씩 개방선만 그었다, 이렇게 개방선만 그었다, 막 이런 무용담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기초에 충실하고 싶어서 막 스케일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케일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얼만큼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 스케일을 하루에 연습을 시작할 때 처음에만 몰아서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연습을 시작하는 그 태도라고 하면 내 마음의 태도도 되지만 귀의 설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팅이라고 하죠. 내가 스케일을 연습하면서 얼만큼 깨끗한 귀로 세팅을 하고 연습을 시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느냐 중요하겠죠.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연습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쉴 거 아니에요. 1-2시간 연습하고 뭐 10분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연습을 시작할 때 이런 아르페지오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다시 연습을 한다. 그럼 활을 연습해요. 이런 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점심 먹고 연습하다가 또 뭐 잠깐 한 10분 쉬었어요. 그 다음엔 더블 스톱을 연습하는 거죠. 이런 거 더블 스톱을 천천히 연습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라고 뇌를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나, 아니면 뇌를 속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항상 처음 연습 시작한 것처럼 컨디션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는 데에 이 스케일 연습하는 거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나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연습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스케일을 그때그때 나눠서 연습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4개씩? 아니죠. 저는 원래 2개씩 묶어서 시작해요. 하고 그 다음에 3개씩 갑니다. 보통 우리가 따라라라 이 리듬은 익숙하지만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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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정확하게 3등분 어떤 하나도 길지 않게 그 리듬도 우리가 익혀놔야 되거든요. 사실상 잘게 부수면 뭐 2개, 3개, 4개, 5, 6, 7 수없이 많은 리듬이 존재하지만 사실 가장 베이직한 거는 2개와 그러니까 나누기 2와 나누기 3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4개, 뭐 5개, 6개, 7개, 8개, 9개 뭐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저는 전체 말로 한 음씩을 다시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충분하게 소리를 이제 사운드를 내준다 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 연습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희입니다. 자, 바이올린 꿀팁 몇 가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스케일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지난번 제 브이로그 보시면 잠깐 나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케일 규칙본이 몇 개가 있어요. 보통 칼플래시파와 갈라미안파로 나뉘는데요. 저는 갈라미안파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갈라미안 제자였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잇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스케일을 하나를 하죠. C 메이저로 해볼게요. 자, 이 스케일을 연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 제 자세가 모든 부분이 이 뼈마디 하나하나가 릴렉스 되어 있는지 그거를 신경을 씁니다. 일단 그 뭐 틀리고 안 틀리고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음정 그리고 이 힘이 풀려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운지를 할 때 힘이 풀려 있는 거에 가장 기준점이 저는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 때 이 근육이 최대한 힘이 빠졌는지,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데 있어서 왼손도 엄지손가락은 유일하게 지판 위에 올라가 있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바이올린 테크닉, 메토드들을 보면 엄지손가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안네소피 모터도 그렇고 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이 평상시에도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이 두 손가락 사이에 얼만큼 엄지손가락이 편안하느냐, 얼마나 힘을 빼느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왼손. 그러니까 이 지판을 얼마나 꽉 쥐고 있느냐, 아니면 지판을 헐겁게 힘을 빼고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굽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활 테크닉 연습하는 거 TV 보면서도 연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활을 잡았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능동성, 유동성이 없어져요. 내가 활을 쥐었다 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움켜져야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저는 포르테를 할 때 활을 이렇게 뒤집거든요. 그럴 때는 이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같이 조금 더 깊이 잡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유동성이 없어져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다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 때는 굴리고 뭐 뻗고 포르테를 그을 때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조금 더 세 번째 손가락과 간격을 넓혀서 이렇게 힘을 더 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특히 이 활을 바꿀 때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할 때 저는 그 부분들, 특히 엄지손가락, 왼손도 엄지손가락, 그리고 이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살핍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음을 했을 때 조금 더 손가락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각도가 다 틀어져요. 그럴 때는 이 손가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손가락이
솔선에 이 가장 낮은 선에 갔을 때도 같은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손가락만 간다면 이렇게 가요. 달라지죠, 손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걸 막기 위해 이 팔이 같이 이동합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각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우리의 연습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 그런 자세적인 부분들, 정말 베이직한 것들, 얼마나 힘을 빼느냐죠. 사는 것도 힘을 빼고 살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연주도 이게 잘 하려면 할수록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케일 연습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사실 연습할 때 거울을 두고 해야 되냐 안 두고 해야 되냐 굉장히 찬반이 많아요. 논란이 많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곡 같은 거를 연습할 때는 거울을 계속 보면서 하면 왜 앞에 움직이는 TV 같은 게 켜놓고 연습하면 잘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이 거울도 사실은 뭔가 움직이는 또 다른 제 시선을 뺏는 무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다만 이렇게 특히 스케일 할 때 반드시 활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끔 이 악기를 어떻게 괴느냐에 따라서도 악기의 방향이 틀어지면 보세요. 악기의 방향이 틀어지면 난 똑같이 활을 긋고 있으나 악기의 방향이 틀어지면 활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깨의 컨디션 또는 내 컨디션 또는 뭐 목이 어느 때는 뻐근해서 이 느낌에만 맞춰서는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소리를 들으면 차이는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조금씩 미묘하게 움직이는 거를 독일 말로는 푸튼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생활 먼지가 쌓이잖아요. 아무것도 뭐 더럽히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청소를 하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먹은 거 하나도 없어도 이를 닦죠. 그런 것처럼 스케일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연습할 때 무조건 쉬었다가 악기를 잡을 때는 이 스케일을 하든 뭐 활 테크닉을 연습하는 거든 그건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또는 더블 스톱 연습하는 거든 그걸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것도 따라라란이 아니라 따라라라.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올린 음계 연습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막연한 거라 제가 답을 드릴 엄두가 안 났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왼손이 가장 단순한 걸 하고 있을 때 오른손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항상 내리는 활을 먼저 배우고 올리는 활을 서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올리는 활이 지금 IK님도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올리는 활부터 시작하는 음계를 해보면 어떨까? 음계라는 연습이 왜 연주자들이 항상 해야 되는 거냐면요. 물론 손에 웜업하고 기본적인 움직임, 근육을 단련시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음계의 진짜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잊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음계니까요. 음감.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 교수님 중에 오스터탁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푸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푸튼이 뭐냐면 방 청소하는 걸 푸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지 털고 구석구석
섞인 거 빼고 이렇게 연습이라는 거는 후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무리 우리가 한번 대청소를 다 해놔도 그 다음에 먼지는 계속 쌓이기 마련이고 또 나무는 또 뒤틀려 있기 마련이고 뭔가 변해 있고 누가 한번 왔다 가면은 분명히 또 뭐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라는 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빨 닦는 것처럼 그것처럼 연습은 후층이다. 그리고 음계가 후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를 해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을 하는 방이지만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치우기도 해야겠죠? 별로 안 하지만 방청소도 하고 치우고 닦고 쓸고 이거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계가 그런 역할이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래서 지금 이제 IK님 같은 경우는 올림을 할 때 팔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음계를 연습할 때 그냥 고지고대로 4개, 8개 이렇게 맨날 똑같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내리고 올리는만 할 때 그 활끝만 갖고 음계를 연습하는 거죠. 그것도 따라라라란이 아니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한음을 반복해서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자세만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내리노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활털이 떨리는 그 지점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트레몰로 형식으로 연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리노알보다 올리노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계를 연습할 때 따다다다 이렇게 올리노알 할 때 오히려 강조, 악센트, 포르테 내리노알 할 때는 오히려 피아노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줘가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음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음계 연습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변이 음계는 후층이다, 청소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할 때도 예를 들어 물을 흘렸어요? 흘리면 흘린 데를 닦아야죠. 딴 데 닦는 게 아니라 또는 어지러 놓은 그 부분을 닦아야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비유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걸 닦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계를 할 때 왼손이 쉬고 있기 때문에 또는 왼손을 연습하려면 오른손이 가장 단순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음계를 연습할 때 이렇게 청소라는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또는 막혀있는 그 테크니컬한 부분을 푸는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음계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가락과 활의 싱크가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습에 가속도가 붙게 할 수 있는 꿀팁은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올린 잘한답니다. 자, 올해 환갑인데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됐는데 빠른 곡에 운지가 쉽지 않아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우와. 자,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 운지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뇌 운동에 좋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이거를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 자체가 가치가 있는 고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려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운지를 움직이는 게 처음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연습의 영역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저를 위해 지어준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가 있는데 나는 박지혜예요. 바이올린 잘한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유치원 때 이 노래를 처음으로 6살 때 연주를 했어요. 지금 또 기억이 나는데 이 노래 부분은 다 잘해요. 근데 항상 이 부분에서 못한다는 걸 들켰어요. 어디냐면 나는 박지혜예요. 이 부분에서 항상 못한다는 걸 들켰어요. 뭐냐면 박지혜 여기가 안 맞는 거예요. 팔분음표만 가면 손가락이 이렇게 꼬여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안타깝지만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것은 연습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에 가속도가 붙게 할 수 있는 꿀팁은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마인드 트레이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70평생 우리가 손가락을 한번 한 이 정도 굴려보지 않았겠어요? 책상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때는
우리는 팔분음표 따라라라라란 움직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손가락이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손가락과 활의 싱크가 정확하게 안 맞기 때문에 손가락이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리는 날, 올리는 날과 1, 2, 3, 1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1과 2 누르는 사이에 이미 올리는 날이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맞추느라고 빨리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를 악기 없이 박자를 맞춰보는 거죠.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손가락을 여기에 대면 위치를 생각하느라고 오로지 박자만을 위해서 연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박자를 익혀요. 따라라란 이거를 정확하게 충분히 해서 박자는 완벽하게 학습했다면 오른손 따라라란 따라라란 완벽하게 오른손에 학습이 되고 그랬을 때 박자는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손가락 위치에 대해서 따로 연습하세요. 음정 위치나 손가락 끝이 현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익히세요. 그래야 박자는 박자대로 입력이 되고 손가락이 눌러지는 그 위치는 위치대로 빨리 입력이 됩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연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박자도 입력이 안 됐고 활도 입력이 안 됐고 음정 위치도 입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한 마디, 두 마디를 갖고 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오로지 박자만 그 다음에 손가락 위치, 운지법에 대한 것만 그때는 박자는 신경 쓰지 말고 아주 천천히 하세요. 이것보단 조금 더 끝으로 짚어야지. 너무 높아. 엄지에 힘 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미선의 파 만큼은 내가 마이스터가 되리. 이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운지를 학습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게 이게 되게 느린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게 어쩌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운지가 빨리 하는 게 어렵다. 이랬을 때 빨리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른손과 왼손의 싱크가 정확하지 않아서 장애물이 걸린 거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게 했을 때 한꺼번에 이 부분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오로지 박자만 익히기.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현에 얹어지는 부분을 한 손가락, 한 선, 미선이면 미선, 한 음에 집중해서 먼저 익히기. 그런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게 훨씬 빠르다. 그렇게 해야 지금은 느리게 연습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빠른 길일 수 있다. 라는 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풀 연주 보고 싶어요? 오케이. 콜. 가사는 이거예요. 나는 박지혜예요. 바이올린 잘한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이름 박지혜라 하지요. 이 피날레야. 피날레가 진짜 관건인데. 나는 사랑스럽고요. 엄마 말씀 잘 듣습니다. 뭐 이래요. 내가 더 이상 알고 있던 그 시가 아니라니 하고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음을 못 내겠는 거예요.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제가 듣고 평가하는 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를 까세요.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혹시 음정 연습하는 법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프지만 않게 여쭤봐 주세요. 뭐든 가능하세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반음, 온음 차이를 알고 운지하라고 배우는 것 같은데 아이 귀에는 정확한 음이 안 들리나 봐요.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라도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Let's get it! 음정은 두 가지예요, 항상. 반음과 온음이 있습니다. 도레 또는 도레. 근데 이거를 의외로 많은 전공생들조차도 항상 해오던 거니까 하는 거지 진짜 내가 그 음을
확신하고 내가 미세한 뉘앙스까지도 캐치할 수 있다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저도 한 음을 가지고 2시간도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안 들려서. 왜냐면 독일은 진짜 클래식의 종조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인츠, 엄마가 배우던 교수님한테 배우다가 14살 때 독일 바이올린계 명맥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울프헬셔 교수님한테 옮겼었거든요. 14살 때 옮겼는데 그때 정말 잠깐 슬럼프가 올 뻔했어요. 왜냐면 불후를 그때 했는데 진짜 따라라라란 따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까진 괜찮아요. 왜냐면 솔의 개방현이니까. 근데 따란 시 내림 시부터 걸리기 시작해서 그 시를 아니 스톱 높아 왜냐면 이게 솔과 시 플랫은 단 3도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란인데 나는 그냥 따라란이니까 따란 했어요. 그랬더니 따란이 아니래요. 따란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림시니까. 내가 알고 있는 피아노 건반에서 내림시가 아니라 이거는 단조, 오음 하나 그리고 반음 하나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춰야 된다고. 아니야 높아 그래서 내가 확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낮아 그래서 그 시만 갖고 몇 시간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솔, 시, 레, 솔, 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알고 있던 그 시가 아니라니 하고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음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진도를 나가는데 8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제가 듣고 평가하는 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가지고 아예 마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돼가지고 제가 매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진도 나가는 게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반면 독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오음과 반음을 익히는 데까지 숱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여름방학이 시작이 돼가지고 당시에 2달 동안을 진짜 오음과 단음을 거의 8시간씩 한 것 같아요. 한 음씩 내가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시엔 튜너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어려웠거든요. 이거 맞아 틀려. 근데 지금은 그 튜너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핸드폰. 당장 메트로놈 튜너를 까세요. 제가 아마 이 영상 이후에라도 우리가 연습을 하고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20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메트로놈과 튜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꼭 까세요. 그래서 그 음이 맞을 때까지 그으세요. 한음. 도면 도, 도샵이면 도샵, 튜너라고 하면은 이 제로가 있거든요. 제로의 딱 가운데에 와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을 때까지 그 음을 계속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 음을 계속해서 정확히 0에 올 때까지. 그래서 얘가 음 압력에 의해서 조금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최대한 안 움직이고 0에 계속 지속 서 있을 때까지 그어야 그 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낸 음이 0.01초 맞고 지나갔다 해도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면 실제로 연주할 때는 그 음을 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튜너를 깔고 한 음, 그게 튜너 기준 0, 0에 맞고 거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가만히 0이 맞춰져 있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그 음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어보면서 비교하면서 연습을 해야 그게 깊이 있는 연습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이로서는 연습 그리고 자기의 소리 내야 되는 테크닉의 방향 이런 거를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스스로 탐구하고 인식하는 메타 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타 바이올린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연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논문에서도 7, 8살 이전에 악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과학적인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악기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이라면 절대적으로 그 과정을 보호자와 함께 해야 된다.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자 또는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해 줄 수 없다면 바이올린 교습의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바이올린을 6, 8살 이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설이긴 하지만요. 근거 있는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음과 온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일단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샵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온음과 반음의 차이를 느끼게 해야 됩니다. 도와 도샵 그 간격 그리고 도와 레, 이 온음의 간격. 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선생님과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거를 아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같이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런 또 부모님도 그런 귀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온음과 반음의 차이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한 음을 가지고 튜너를 켜놓고 평가됨을 받으면서 이걸 통해서 연습해라. 언제까지? 그 음을 내가 튜너 없이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두 번째, 피아노를 도샵 또는 도레 이거를 계속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듣기를 반복해라. 언제까지? 온음과 반음 차이를 아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당연히 이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라. 그래서 오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해.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걸 목표로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하다 보면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은 전부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너무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음정 연습법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공유를 했던 거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바이올린을 사랑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 광고 바이올린 뮤직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음성 연습 어떻게 하세요? 또 지난번에 메트로놈 활용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메트로놈 활용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어떤 어플 쓰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올린 배우기와 연습하기에 효과적인 앱 추천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은요. 토널 에너지 튜너 앤 메트로놈 이건데요. 평점 순위 1위 그리고 다운로드 순위는 4위예요. 비용은 3.99불을 주면 계속 쓸 수 있는 앱입니다. 이게 4.7점이 평점이었어요. 그래도 다운로드 수가 50만 이상인데 꽤나 잘 나온 평점이죠. 특징이 정밀 튜너와 리듬 연습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튜너, 메트로놈 앱들이 거기에요. 제가 사용하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메트로놈 비트예요. 잠깐 언급드렸었죠. 그리고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튜너를 제가 쓰고 있고요. 무료라서 그냥 저는 쓰고 있습니다. 광고 가끔 봐주면 되지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토널 에너지 튜너와 메트로놈 같은 경우에는 3.99불 일회성으로 구매하고 나면 정밀하게 튜너를 사용할 수 있고 리듬 연습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이라고 하는 부점 리듬, 세리 따는 음표 따다다 또는 16분음표 따다다다 부점 딴따단따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리듬 패턴의 메트로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닥터 비트라는 게 있었어요. 1 and 2 and 3 and 막 이렇게 하는 신나는 닥터
박사님이죠. 리듬 박자 박사님이라는, 그건 이제 메트로놈 그 예전에 물리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유명한 메트로놈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녹음하고 재생 기능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박자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들어보고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스케일을 하잖아요. 그때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고 조율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앱을 소개해 드리고자 시작했던 계기도 사실 음정 연습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음정 연습이라는 거는 만약에 학생이 그 음을 듣고 맞아 틀려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옆에 지도자가 아니야 좀 낮게 아니야 조금 올려 이렇게 하고 그거야 라고 했을 때 아 이 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자의 역할 또는 운동선수로 하자면 연습할 때 너 이런 근육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스킬이 좀 부족하구나, 다리 조금 더 올려, 더 높이 이렇게 해주는 게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 코치의 역할은 이런 앱들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메타바이올린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내 연습 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과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습 전에 음정을 이렇게 튜너나 이런 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낮아 그러면은 이 원톤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조금 올려요. 올리면 올려 하면 스펙트럼이 이제 올라가겠죠, 오른쪽으로. 그러다가 제로 딱 피치에 갈 거예요. 그게 맞는 음이다. 그럼 내가 그걸 기억하고 이거구나, 맞는 음이 이렇게 파악하면서 연습을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거죠. 다음 시간 레슨 때까지 가서 이 음이 맞나 저 음이 맞나 여쭤봐야지. 그럼 그만큼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복잡한 곡의 템포도 낮은 단계부터 설정해가지고 리듬 연습까지 가능하다 해서 공식 웹사이트는 밑에 고정 댓글 또는 상세 설명란에다가 각각 오늘 설명드리는 그 앱들의 공식 사이트 링크들을 붙여 놓겠습니다. 아유 착해라. 혜자 채널이다. 혜자. 오케이.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거는 이 앱뿐만 아니라 메트로놈과 튜너는 모든 연주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앱 하나로 튜너와 메트로놈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조금 기능이 항상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그만큼 기능이 많은 거니까 좋은 점이죠.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바이올린. 6번째, 바이올린 튜너 프로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약 10만 번 이상 받아졌고 평점은 4.5점이라고 합니다. 좋은 점, 무료입니다. 튜너죠, 튜너. 높냐 낮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건 기계를 물어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아주 정확한 게 연습의 취지잖아요. 정확한 음정, 그 정확함은 기계를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는 것들이 앱에 있어서 튜너와 메트로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앱은 특히 간단하고 직관적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무료인데다가 굉장히 고정밀화된 튜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라는 점. 7번째, 마이스트로가 아니라 톤스트로네요. 톤스트로 for violin. 이것도 무료인데요. 일부 기능은 구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리듬과 음정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또 악보와 함께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초보자한테 리듬 연습이나 음정 교정 이런 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연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은 굉장히 간단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평가가 온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라면 많은 앱에서 그렇지만 고급 레퍼토리를 연습하는 데까지 활용하기에는 조금 기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6번째, 스케일스 프랙티스입니다. 스케일 연습을 도와주는 건데요. 다양한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를 제공을 하고 초보자가
스케일 연습으로 운지법과 음정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템포를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조성 이런 것도 오늘은 C 메이저 할 거야, A 마이너 할 거야, 이런 거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옥타브도 한 옥타브만 할 것이냐, 두 옥타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부터 우리는 4옥타브까지 올라가면서 스케일을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럼 4옥타브까지 피아노로 쳐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친다는 게 아니라 걔가 피아노를 쳐주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도 피아노를 쳐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음보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음을 올라가게 듣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아주 미세하지만 점검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도 우리 채널 이름이 메타 바이올린인데 메타 인지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특히 핸드폰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스케일을 연습할 때 효과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겠다. 특히 굉장히 간단한 사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연습에 한해서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19번째 이어 마스터. 무료 체험 가능하고 월 4불 99입니다. 청음 훈련과 코드 그리고 스케일 학습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음정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단음으로만 듣고 내가 그은 음이 높냐 낮냐 이거를 평가하기란 조금 단편적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스트링 악기잖아요. 현악기에 건반 악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미솔이 정확하게 한 음씩 눌렀을 때 도미솔과 바이올린 상에서 도미솔을 한꺼번에 그었을 때 코드 상에서의 도미솔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장삼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기존의 도와 미보다 조금 도를 올려서 잡든지 미를 내려서 잡든지 아주 미세하게 진짜 공명음이 나기까지 조절하는 그 어떤 구간이 있거든요. 미세 조절 구간이 있는데 그게 코드로 내가 들으면서 연습을 한다면 좀 더 화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학습하는 게 입체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라선 피치를 맞출 때 라만 피아노에 쳐가지고 맞추기도 하지만 보통 D 마이너나 D 메이저를 레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레파 파자파자 라 이렇게 해가지고 라를 맞추거나 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코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청음 훈련과 음정 그리고 스케일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처럼 멜로디 라인 위주로 연주를 하는 악기 연주자들은요, 내 멜로디 말고 밑에 코드로 뭐가 깔렸는지 쉽게 인지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게 나중에 연주하다가 블랙아웃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음이 뭐였지? 절대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드 진행을 알고 내가 학습을 해왔다면 다음 음이 기억은 안 나도 적어도 레파라 중에 하나인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그으면 적어도 콩쿨 심사위원이 아닌 이상은 음이 일단 어울리니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진행을 안다는 건 굉장히 음악을 학습하고 악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요소입니다. 얼마 전에 피아노를 전공을 해가지고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악보는 쉽게 읽고 코드 진행은 쉽게 아는데 바이올린은 16분음표로 다다다다다다 가니까 그 악보 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나중에 저절로 읽힐 수 있다고, 지금 빨리빨리 코드로 악보를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보통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탑재하지 못한 장점이니까 절대 조바심 갖지 말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진행으로 스케일 연습하고 음정 귀로 익히면서 학습하고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뾰로롱.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써봤다 그리고 앞으로 써볼 것이다 라고 하고 이걸 보시고 새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신 후기 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박지혜였고요.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2025년일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메타 바이올린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